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 당뇨 치료 방법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같은 소극적인 치료 방법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당뇨병학회 영내 학술 대회에서도 당뇨 약을 홍보하는 제약회사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인공췌장기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주목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당뇨 치료법 중 하나인 인공췌장기 치료와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나만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번에 22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 치료법의 추세가 최근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먹는 약을 먹고 음식 조절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하는 방법인데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 그걸 적극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방법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세계적 논문지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효과, 합병을 예방하고 췌장이 회복하고 당뇨병이 없어지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한번 그 그림을 보시죠. 옛날에 기존의 당뇨병은 소극적 치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요, 당뇨병에 걱정하고 있는데 먹는 약으로 치료하니까 약이 한 알 먹다가 두 알, 세 알, 네 알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서 치료의 강도가 시간이 가서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당뇨병의 원인이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개는 이렇게 많이 치료하고 있죠. 이렇게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적극적 치료로 합병증을 없애고 당뇨병 원인 없애는 치료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약 먹으면 왜 저렇게 되느냐? 한번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논문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UKPDS라는 논문에 밝혀진 건데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설포닌 유레아, 메포름 같이 먹는 약, 소극적 치료, 기존의 치료 방법 했을 적에는 인슐린 분비가 매년 4%씩 떨어진단 말,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인데 이 원인이 더 악화되니까 이제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넣기 위해서 약이 더 증가된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음 슬라이드 자기 몸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이렇게 혈당 조절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당화혈색소라고 그래서 상계혈당체 평균을 보면은 정상에는 6.2% 정상인데 당뇨를 치료한다고 먹냐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점점 더 나빠져요. 7%, 8%, 9% 점점 증가하는 거죠. UKPDS에서. 그래서 결국은 7% 이상이 되니까 합병증이 많이 와서 점점 당뇨병이 나빠진다. 당뇨병 한번 걸리면 안 낫는다. 합병증이 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치료 방법이 이제 당뇨병 원인을 없는 방법,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최근에서는요. 네, 때때로 기존 치료법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이죠. NEJM에서 인공췌장기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기사화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 NEJM이라는 것은 세계적 아주 유명한 임상 연구 학술지입니다. 세계 탑이죠.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이게 기사화되는데 그 논문을 발표됐어요. 저분이 캠브리지, 런던에 연구에 있는 캠브리지 호버스카 교수인데 우리랑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기존의 치료 방법을 치료하던 사람과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또 혈당을 재고 하는 인슐린 펌프를 치료한 치료를 비교해 봤더니 당뇨병 환자에서 월등하게 혈당치 정상화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세계 임상 연구에 발표해서 이제는 소극적 치료보다는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세계 시장이 이제 당뇨병을 아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이런 연구 학술지가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의학 저널에 소개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초장기 치료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교수님, 인공초장기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입니까? 인공지능 치료법은 아마 그림 보시죠. 아주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우리 췌장이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게 당뇨 원인이니까 안경 끼는 것죠. 눈이 나쁜 사람. 새로운 췌장을 바깥에 달고 그것이 또 이제 대신 일하게 하니까 당뇨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눈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안경 끼면 안 보이는데 안경 끼면 다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인공췌장이라고 해요. 달면은 완전히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지게 되죠. 혈당 정상을 잘 먹어도 되고 식이요법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되고 합병 예방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 저거는 그 기계 모습인데 한 55g 되는 조그만 기계인데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죠. 그 조그만 바늘, 아주 가는 바늘이 피하에 꽂혀 있게 되죠. 꽂혀 있고 플라스타로 반창고 퍼주면 되는 거죠. 아주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때리고 바쁠 수 있고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인공췌장기 치료, 인슐펌프 치료인데 바로 전에 NEJM에 난 것도 바로 이 인공췌장기 치료됐죠. 인공췌장기 치료 원리는 인슐린이 식사 때마다 굉장히 췌장이 많이 나오게 합니다. 시간이 적게 나오고 이렇게 세게 그룹을 가는데 당뇨병이 그게 안 되니까 이 인공췌장기로 바깥에 갖고 다니는 조그만 기계로 그 대신해줘 가지고 인슐린이 정상과 똑같이 식사 때 많이 나고 기초 인슐린 들어가게 하는 기계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췌장을 보호하고 췌장이 더 회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적에 좋은 능력이 뭐냐 하면은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기 췌장이 또 회복하게 자기 몸에 있는 병든 췌장이 회복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아주 세계 학술대에서 많이 발표됐습니다. 논문도 많이. 그래서 자기 췌장이 살아나니까 외부에 돋고 있는 인공췌장에도 인슐린이 조금씩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췌장이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췌장이 다 회복하면은 인공췌장에 인슐린이 안 들어가게 돼서 관해 현상, 아무 치료 없는 상태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세계적 논문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도 예방과 건강이 된다는 거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학술지에서도 이걸 많이들 얘기를 하고 우리가 먹는 약을 치료하지 말자는 하는 지도자들, 당뇨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그림 보시죠. 이 환자는 50세 여자 환자인데 전에는 이제 먹는 약 먹고 치료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식사도 작게 먹고 식이요법이니까 기운도 빠지고 그랬는데 인공지장 치료에 따라 좋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인공지장을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혈당 조절도 당에서 6.8로 6.4, 6.3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을 보니까 같은 음식을 줬는데도 5까지 나가다 6까지 나가다 7.6까지 7.57까지 올라가게 되죠. 췌장이 회복한다는 게 알아서 결국 2년 후에는 아무 치료도 안 하는 관해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약도 먹을 필요 없고 음식도 조절로 먹을 필요 없이 아주 건강하게 당뇨병이 없어진 상태. 그렇게 관해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나타나서 우리가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결과는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 병마와 싸우면서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셨다가 당뇨 치료법을 바꾸고 난 이후에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영암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데요. 어서 오세요. 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김희선 씨를 만나봅니다. 김희선 씨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갑작스럽게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데요. 검사할 때는 이기 말이었고 다발성 음성 3중 유방암이에요. 그거는 항암 치료하는데 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방사선도 그렇고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한번 암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당뇨가 있던 그녀는 유방암 판정을 받은 이후 당뇨 약까지 끊었습니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유방암 치료마저 어렵다는 걸 안 그녀는 마지막 선택으로 미얀마를 택했습니다. 죽음의 길에 들었으니까는 그래서 병원에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생활 접고 미얀마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한 40년 동안 즐겨 하던 일을 애들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그러고서는 이제 죽으리라 하고서 그러고서는 갔는데 갔는데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도 낫는 거 알게 됐고. 마음이 즐겁다 보니 고치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암도 점점 나아지는 걸 느꼈다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간구하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당뇨. 유방암 발병과 함께 손을 놓아버렸던 당뇨 치료가 결국 무서운 합병증으로 돌아온 건데요. 지난해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암으로는 그 뇌경색이 온 게 아니라 당뇨 때문에 혈압약 안 먹고 당뇨약도 다 끊고 약을 다 끊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약을 다 끊다 보니까는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어느덧 1년. 갖은 노력으로 꽤 회복을 한 그녀지만 여전히 왼쪽 다리와 손의 감각은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합병증이 이렇게 무섭다는 게 알고 요즘에 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자들 보통 당뇨가 저혈당 돼가지고 심장마비도 오고 쓰러진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게 됐죠. 당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는 걸 알고는 다시 당뇨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김희선 씨. 하지만 당뇨약에 대한 거부감은 전보다 더 심해졌답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할 만큼 울렁거리는 데다 미숫가루로 연명하다 보니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다는데요. 암 치료할 때보다 오히려 더 힘이 들었답니다. 작년서부터는 당뇨약 먹으면서 기운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당뇨라 그러니까는 당뇨식도 해야 되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던 그녀에게 얼마 전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늘 누워만 있던 그녀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것, 인공췌장기 때문이라는 김희선 씨. 일단 인슐린 맞고 나서부터는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밥도 많이 먹고 당뇨식을 안 먹고 하니까는 약도 끊고 그러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걸 느끼고 그 양재천으로 운동하러 하루에 3번씩 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가릴 필요 없이 골고루 잘 챙겨 먹어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답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 신체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다시금 몸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건강을 되찾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기운 없던 게 기운도 있고 걸어도 지치지도 않고 지금 뇌경색 때문에 왼쪽 팔하고 다리가 약간은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걸 이길 수가 있고 많이 더 좋아졌어요. 다리도 힘이 약간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좋아지니까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 삶에 대한 몇 년 아니면 죽을 거라는 그 생각에만 이제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인슐린 맞으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니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보람 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옆에서 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는 남편. 남편은 그녀가 이 정도로 좋아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가지치기. 이거 따지. 그래 하나씩 이거 따 버려. 이건 따 버려. 한번 해봐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주렁주렁 열린 과실을 따보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김희선 씨는 틈나는 대로 산책 겸 운동 겸 이 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를 키우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이런 거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심어놔서. 힘을 네. 얻으라고 제가 이제 조그맣게 그 잔디밭을 일구 와가지고 거기서 두 고를 만들었어요. 두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서 부인을 위해 손수 마련했다는 집 앞 텃밭에서는 오늘도 과일이며 채소가 이들 부부의 사랑처럼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 등산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손잡고 네. 같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같이 하고 싶어요. 아빠가 산에 가자 그런 걸 제가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다니면서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고 또 여행 좋아해서 여행 다시 한번 저기 이렇게 해안 끼고서 한 바퀴 동해 서해 이제 끼고서 한 바퀴 돌고 싶어요. 어쩌면 각종 병마를 이겨낸 가장 큰 힘은 부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행복해 보이는 김희선 씨 부부. 당뇨도 꼭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네, 김희선 씨 만나봤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유방암까지 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지난해 뇌경색까지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수님,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인공췌장기 치료 1개월 만에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뇌경색이 오셨잖아요. 종종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뇌경색이 합병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니까 당뇨병은 이제 혈관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당뇨병의 그 합병증은 아주 여러 온몸이 다 옵니다. 아까 지금 뇌혈질환으로 뇌경색 와서 팔다 수시보다 일종의 중풍이 오기가 쉽다는 거고요. 또 망막증에 와가지고 망막세포가 없어지니까 혈관이 파괴되니까 실명 와서 시력 장애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치주 질환이 잘 안 나니까 이가 다 빠져서 입을 의치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신경합병증 팔다리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다음 심장에 대한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 혹은 심장 경색증, 신경경색증이 오게 되고 신장도 망가져서 혈액 투석 이렇게 하게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발기부전해서 이 성생활도 못하게 되고 자율신경 장애 때문에 족구병변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온몸이 다 망가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적으로는 영양실조가 심해서 온몸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인지 부족 때문에 영양실조가 좋게 오는데 여기서 더 적게 먹으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적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온몸에 합병증 오는 이렇게 온몸에 합병증 오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합병증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클 텐데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미국의 10개 의과대학의 당뇨병 기후치료 합병 연구 결과가 DCCT인데 이 연구 결과는 기존의 치료 방법과 720명과 인시펌프 치료하는 사람 721명에 대해서 10년 동안 그 치료 후에 결과를 살펴보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이 있던 사람에 비해서 인공치료 치료한 사람이 혈당치도 적어지고 좋아지니까 아주 몸이 좋아져서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0% 인공췌장기 치료한 사람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바꾸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임상적으로 아주
확인이 된 사람이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전 세계 의사들이 인공체외 치료를 꼭 하라고 막 얘기 많이들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초장기 치료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인공지장 치료는 이게 교육을 잘 받아야 되니까 아주 이건 적극적 치료니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당뇨병 상태가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양도 조정하고 기초량 지장을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입원이 1주 내지 2주 정도 필요한 것이죠.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특히 이제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전에 기존 식이요법처럼 제한되게 식사를 적게 해서 혈당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충분히 먹으면서도 다 동화적인 되게 하니까 혈당이 정상화되죠. 그래서 기존 식이요법처럼 제한된 식사는 금지하고 먹고 싶은 만큼을 가리지 말고 먹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나오는 양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니까 반드시 식후 규칙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술, 담배, 간식 멀리하는 게 좋고 혈당은 자주 체크하는 게 훨씬 낫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면은 아주 건강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아직도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으니까 잘 교육받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병원에 가야만이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초장기 치료와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항상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으셨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